안녕하세요. 한창수라고 합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제가 장성은 오늘 처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시작할게요. 저 광주는 되게 많이 왔었는데요. 광주랑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 딱 들어오는데 갑자기 여기저기 노란색들이 보여서 여기 왜 이렇게 노라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도 지금 노란 옷들이 많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이게 시그너처 컬러구나 이 동네. 그게 되게 좋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아까 군수님한테 말씀을 들었더니 이게 노란색인 이유가 황룡강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아마 조선시대 같았으면 노란색 쓴다고 군수 불러 올려서 임금님이 어떻게 했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황제의 색깔이니까 아무나 못 쓰는 색깔이잖아요. 근데 아마 노란색은 이제 장성에서 쓰시니까 다른 도시에서는 이 컬러를 못 쓸 것 같습니다. 군수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나중에는 그 서울이나 저 광주에서 오는 도로 하나를 샛노랗게 한번 하나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 오즈의 마법사 보면 옐로우 브릭 로드를 쭉 따라가면 에메랄드 시티까지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도로를 하나 만들면 나중에 명소도 좀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얘기는 제가 할 얘기 중에 이제 저 치매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뭐 아까 소개 잘 해주셔서 고대 나왔고요. 정신과 의사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병원에서는 건망증하고 치매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며느리하고 싸워서 화병 난 어르신들 또는 시엄마한테 혼나가지고 우울증 생긴 며느리들 또는 아빠한테 혼나서 우울증 공황장애 생긴 아들들 이런 분들하고 주로 상담하는 게 제 일이에요. 군의관 때는 저 군의관 육군 군의관 하면서 저 서부사라에 파병 유엔군 파병 가가지고 거기서 유엔군들하고 상담을 한 적도 있고요. 뭐 이렇게 뭐 여기저기서 이제 치매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뭐 우울증 얘기도 할 때가 있고 부부싸움 어떻게 잘하는 법, 아들 잘 혼내는 법 뭐 이런 강의들도 좀 하고 다닙니다. 원래는 치매 말고도 뭐 대화법이라든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 그다음에 그 인간하고 좀 어떻게 잘 지내는 법, 또 팀장님들한테 화 안 내고 할 말 다 하는 법, 뭐 이런 것들을 좀 강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치매에 대한 것, 그다음에 뇌 건강법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드릴게요. 치매가 뭔지는 다 아시죠? 그죠? 아까 우리 김미량 팀장님이 어저께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이게 처음에 안녕하세요로 갑자기 서울말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 말씀이 내일 강의하러 오시죠. 그래서 여기 장성이구나. 자, 치매란 무엇인지 다 아시죠? 네. 그 텔레비에도 그 관련된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외국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노트북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 젊어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했던 남녀가 있는데 되게 잘생기고 예쁜 배우들인데 이 친구들이 죄송한데 제가 지금 벗을게요. 저는 이거 백신 맞은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거리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서요. 병원에서도 이 정도 거리면 떨어져서 벗고 얘기를 하니까 벗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안 계시죠? 문제가 되면 얘기해 주세요. 사랑했던 두 남녀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호숫가에 큰 집을 하나 짓고 있는데 거기가 요양원이에요. 근데 거기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 한 분을 찾아가서 매일 저녁 일기장을 읽어요. 몇 월 며칠 날 누구를 만났고 누구랑 밥을 먹었고 그 얘기를 옛날 얘기라고 해줍니다. 그럼 저 할머니는 누구 얘기신지는 모르지만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할머니가 치매여서 매일 찾아오는 남편이 남편인 줄 모르고 읽어주는 일기장도 본인이 썼던 일기장인데 내 얘기를 남편이 읽어주는 거를 모르고서 그 얘기를 즐거워하면서 듣던 거예요. 누구신지 모르시지만
매일 나를 찾아와줘서 좋은 얘기 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하면서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날 한시에 두 분이 손잡고 돌아가신다는 영화예요. 나중에 여기 공연장 제대로 다시 원래대로 활성화되면 그 영화도 한번 상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치매가 옛날에는 문제가 별로 안 됐어요. 왜냐하면 청동기 시대 때만 해도, 청동기 시대가 언제죠? 부여, 고구려 이때가 청동기 시대잖아요. 이때만 해도 평균 나이가 18세였어요. 그러니까 20세가 되기 전에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전체 평균 사망 연령이 20이 안 됐다고 해요. 그리고 로마 시대 때 기원전 3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만 해도 평균 나이가 26살,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20대 넘기고 한 40쯤 되면 할아버지 소리 듣던 때인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이 1900년대, 미국이 한참 발전하고 이제 그 포드 자동차 나오고 록펠러, 뭐 카네기 이런 사람들 막 나오기 시작할 때 평균 연령이 49, 50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저 어렸을 때 제가 고향은 그 서울 종로구 개동입니다. 그 북촌이라고 부르는 데가 제 고향인데 거기서 저 지금까지도 저희 부모님이 아버님이 이제 85이신데 제 기억에 아버님이 40대 후반부터 생일을 하면 친척들 와가지고 집에서 밥 먹고 생일 잔치 같은 것들 했어요. 그리고는 그 당시에 저한테 늘 하던 말은 아이들은 생일 잔치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저는 별로 생일 잔치 같은 거 안 했고. 근데 제가 지금 그 나이가 지나갔는데 제가 그때 그 아버님 나이랑 비슷해졌는데 요새 저는 이제 어디 가도 어른 소리 못 들어요. 이제 뭐 시은 간 넘은 사람 노인으로 취급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한 50대 때부터 어른 행세들을 했어요. 그 당시 50대하고 지금 50대하고 다른 거죠. 자, 2012년에는 여자의 평균 수명은 84세, 남자는 77세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동갑내기들이 결혼했으면 남자가 먼저 가고 여자가 한 7년은 더 혼자 산다는 얘기예요. 제가 저 얘기를 제 처한테 해줬습니다. 제가 대학 가서 동갑내기랑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저 얘기를 해줘서 당신이 저런 통계를 생각을 하면 내가 먼저 가고 그러고 나서 한 6, 7년은 당신이 혼자 살아야 되니까 건강하게 잘 관리해라 라고 제 처한테 얘기를 했더니 제 처가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남자가 먼저 가야지 여자가 먼저 가면 자식들이 괴로워. 그죠? 괴로워. 그래서 내가 당신 먼저 죽이고 따라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갈 때 되면 잘 가. 그러더라고요. 동기인데 지금 그 서울 근처에서 가정의학과 원장하고 있는데 남편 알기를 남편처럼 알아요. 어쨌든 남자와 여자 다 나이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 인구가 비율이 점점 많아졌어요. 통계를 보면 2050년이 되면 37%가 된답니다. 자, 노인이 되면 문제가 이제 눈이 잘 안 보이죠. 얼마 전에 차인표라는 잘생긴 배우가 텔레비에 나와서 선전을 하는데 야, 자기는 쌩쌩하고 근력도 좋고 달리기도 잘할 수 있고 그런데 하면서 뭐라고 휴대폰에 나온 걸 보면서 이렇게 안경 들어올리면서 보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눈이 일단 잘 안 보이죠. 눈이 잘 안 보이고 기억력이 잘 안 됩니다. 그렇다고 치매가 온 것 같진 않은데 뭘 생각해내려면 잘 안 돼요. 물론 저희 동네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 먹으면 좀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지. 30년 전에 그 사람하고 싸웠던 거 지금도 생각하면 힘들다고. 근데 희한하게 어제 일어났던 일은 까먹었는데 30년 전 일은 그대로 생각이 나요. 그죠? 뇌가 그렇습니다. 심장도 약해져서 70대가 되면 심장의 기능 자체가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4분의 1 정도가 없어진대요. 관절 약해지죠. 뼈는 골다공증이 생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 자체가 기능이 떨어졌어요. 자동차로 치면 이제 중고차가 제대로 된 거죠.
근데 뇌는 어떠냐 하면 뇌는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거 정도를 외우는 거가 뇌의 기본 기능인데 이거 정도는 잘 안 없어져요. 옛날에 배운 거니까. 근데 오늘 제 이름이 이제 한창수인데 오늘 제 이름 들어서 아마 지금은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이따 강의 끝나고 한 1시간쯤 지나면 제 이름 까먹는 분들이 이 중에 한 절반 이상은 되실 거예요. 근데 그건 잊어버리는 게 당연한 거죠. 나이 먹으면 기억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끄집어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손주들, 친구들 이름 들으면 처음엔 너 누구냐 그러지만 다음에 보면 네가 이름이 뭐랬더라 그러시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치매가 온 게 아니고. 자, 그런데 안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언어 기능이라는 건 잘 안 떨어져요. 언어 기능이라는 건 안 떨어지고 제일 안 떨어지는 게 연관 사고 능력. 옛날에 영화를 보면 그 용사들이 싸움을 하러 갈 때 할아버지를 부족에서 제일 나이 많은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의견을 물어보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기억과 기억 사이들을 연결을 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기능. 이거는 노인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사책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달달 외우는 거는 어린애들이 훨씬 잘하죠. 근데 그런 역사와 역사 사이에 일어난 일들, 그 사이에 장군과 왕들이 어떤 판단을 했어야 됐냐를 해석하는 건 나이가 먹을수록 더 잘해진다는 얘기예요. 신경학적으로 얘기하면 신경과 신경 사이의 연결성이 나이가 많을수록 좀 더 좋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몸이 자꾸 아파지는 게 문제예요. 심지어는 이 보건소에 이제 자주 다니시거나 동네 단골병원 다 하나씩은 있으시죠. 어르신들한테 몇 년 전에 고대병원에서 서울하고 경기도에 있는 연세 드신 분들 대상으로 하루에 약 몇 알 먹나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약 몇 알 먹나. 어르신 하루에 약 몇 알 드세요? 예. 하나? 오, 굉장히 훌륭하신데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야. 왜냐하면 서울하고 경기에서 통계를 냈더니 하루 평균 드시는 알약의 개수가 10.5, 10알 정도를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뇨약,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거기다가 갑상선 좀 안 좋으면 갑상선약, 거기다가 좀 저처럼 머리도 조금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탈모약도 좀 먹어야죠. 그 다음에 몸에 좋다고 사다 준 오메가3니 비타민이니 이것까지 먹으면 10알, 12알은 좋게 된다는 겁니다. 노인의 신체 증상이 많을수록 우울증도 굉장히 심해져서 자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대요. 저희 팀에서 이제 나라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분석을 했더니 결국은 노인 자살을 예방하려면 우울증을 예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노인 몸 아프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결과를 만들어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박종일 교수님이라고 전북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님이신데 이분하고 같이 저희가 또 나라 데이터들을 다시 다 모아서 어르신들 우울증도 많고 자살도 많이 하는데 이걸 어떻게 조절할까를 다 분석을 했더니 노인은 우울증을 제일 예방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희한하죠. 자살 예방을 해야 되는데 만성질환, 몸 아픈 거를 안 아프게 하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하고 그래서 신체 건강 지수 자체를 증진시켜야 되고 재밌게 불면증을 없애줘야 어르신들이 자살을 덜 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전북대에서 이걸 가지고 좋은데 그 논문을 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경기도하고 서울에서 물어본 건데 어르신들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저한테 외래 오시고 상담 오시는 어르신들은 아유 나는 요새 힘든 거 없어. 젊어서는 남편이 좀 바람도 피고 돈도 못 벌어오고 시엄마가 계속 갑질하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자식들 다 알아서 잘 살고 손주들도 대학 다 잘 갔고 지금은 힘든 게 없어. 근데 왜 이렇게 몸이 안 좋고 몸 아프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잠 안 오고 불안하고 화병 났다 그러죠. 왜 화병이 왜 생긴겨? 그리고 나한테 꼭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게
그래서 이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떨 때 행복하냐고. 어떨 때 행복하냐고 쭉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식이 좀 자주 왔으면 좋겠다. 지금 장성에 부부만 따로 사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리고 자식들하고 같이 사는 분들도 있을 텐데 또는 혼자 사는 분도 계시고 많은 어른들이 가족이 자식이 좀 자주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재밌는 건 저 안에 감춰져 있는 게 아들은 안 와도 좋은데 손주만 좀 왔으면 좋겠다 하는 어른들도 꽤 있어요. 그죠? 그 자식 그 아들은 뵈기 싫고 손주만 보고 싶다는 어른들도 꽤 많아요. 두 번째로 행복하려면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저 아내도 또 무슨 대답이 있냐 하면 내 경제도 중요한데 나는 됐고 내 자식, 특히 그 내 아들이 좀 경제적으로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대답한 어른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이 안정적인 건강 상태. 이제 위에 돈 문제라든지 자식이 자꾸 오는 거야. 뭐 그건 나라에서 어떻게 못하는 거니까. 근데 건강을 관리하는 건 나라에서 해줄 수가 있잖아요. 보건소라 이런 데를 통해서. 건강을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우울증이 없어야겠다. 4번까지인데 5번에 나온 게 치매가 안 걸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거 대답한 분 중에는 치매가 안 걸렸으면 좋겠다 또는 치매 걸리기 전에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참 예측할 수가 없는 게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님이랑 동갑이셔서 85인데 환갑 넘으실 때 외할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환갑 전에 돌아가셔서 저희 어머니가 환갑 넘는 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니들 잘 지내라. 니들도 나한테 잘해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더니 뭐 지금 85인데 아직까지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얘기하고 다니세요. 저 특히 아들들만 보면 더해. 그러고 계시는데 제일 걱정이 몸은 건강하잖아요. 이제 몸은 옛날보다 건강해요. 특히 도시에 사는 노인들은 젊어서 일들을 한 게 졌잖아요. 의사들이 요새 뭐라 그러냐 하면 확실히 나이 들어서의 건강은 젊어서 일 많이 한 분들이 나이 먹으면 확실히 몸이 좀 이 전문 용어로 골았어요. 골아서 몸이 시원찮아요. 아마 어르신들 다 아실 거예요. 젊어서 정말 일 많이 한 분들은 나이 먹어서 이렇게 시름시름 아파요. 여기저기 관절도 안 좋고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자, 그거를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몸이 아무리 건강하게 조정해도 치매는 막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몸이 아프니까 어르신들이 무슨 얘기들을 하냐 하면 노인들을 형태를 몇 가지로 나눕니다. 처음에 성숙한 노인들이 계세요. 아, 나는 이제 젊어서 고생을 했고 잘 살았으니까 이제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으리라. 성숙한 노화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은둔형 노화도 있습니다. 퇴임과 동시에 없어져 버리는 분이 계세요. 제 선배 교수님 중에 퇴임하시고 연락처 다 끊어버리고 그냥 낙향하셔서 강원도 어디서 그냥 혼자 사시는 분이 계세요. 은둔해 버리신 거죠. 근데 무장형도 계세요. 퇴임하셨는데 아직도 학교에 오세요. 교수님 중에. 퇴임한 지 5년도 넘으셨는데 자기 사무실도 안 내놔 지금. 큰일 났어요. 무장형. 모든 게 안 되는 건 젊은 놈들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어른들 중에 이런 무장형 노화를 겪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결국 노인 클리닉이나 치매 클리닉에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치매 클리닉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먼저 그분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지 또는 우울증인지 또는 화병인지 그래서 치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무슨 예방, 뭘 먹어야 될지 약은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될지를 판단을 해주는 거를 기억 클리닉에서 하고요. 그러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금까지는 집에서 모셨지만 이제는 집에서 못 모실 것 같다. 뭐 요양원이나 요양시설로 모셔야 된다라는 의논을 자식들하고 하는 것까지가 이 기억력 클리닉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장성 어르신들은 복이 많으신 게 서울 포함해서 전국에 이 치매를 진료하는 의사들이 예를 들어서 잘 본다고 소문난 사람들이 한 20명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지금 전대조대에 다 한 분씩 계세요. 전대조대에 다 한 분씩 계시니까 가깝죠. 자, 거기서 이제 이런 진료를 하는데 그 전에 내가 좀 봐야죠. 우리 뇌 기능은
앞통수, 뒤통수 다 다르잖아요. 뒤통수는 무슨 기능이 있죠? 뒤통수 맞으면 눈에 불이 번쩍하잖아요. 눈의 기능을 하고 있고 앞통수는 승질 다스리는 기능이 있어요. 승질을 화 조절하고 승질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고 옆통수들은 노래를 부르거나 뭐 중국말이나 영어를 공부하거나 단어를 외울 때 쓰는 기능이 양쪽 기능입니다. 더 깊숙한 곳에는 손발을 움직이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치매 검사한다라고 하면 이 뇌 기능들을 다 하나하나 조사하고 막 물어보고 체크하고 손도 움직이게 해보고 하는 검사를 이제 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깊숙한 곳에 해마라는 곳이 있는데 이 해마는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뇌세포는 한 번 생기면 다시 안 생긴다고 배웠을 거예요. 이 중에서 생물 배운 분, 지금 생물 배우고 있죠. 학생들. 거기서 다른 신경세포에 비해서 뇌세포는 죽으면 재생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되죠. 생물 선생님 내일 저한테 전화 좀 하라고 꼭 얘기해 주세요. 안 된다기보다 조금 늦게 되는데 이런 피부는 까지면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잘 재생이 안 되는데 이 해마라는 데는 하루에도 수십만 개가 죽고 하루에도 수십만 개가 생겨요. 근데 어릴 때는 젊을 때는 지금 이렇게 싱싱한 뇌를 가진 친구들은 죽는 것보다 새로 생겨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잘 외워지죠. 잘 외우는데 외우려는 국사책이랑 영어책은 안 외우고 아이돌 노래 가사 외우고 있으니까 문제지만 뭐 그 어찌됐건 잘 외워지는 건 좋은 거지. 근데 어른들은 죽는 세포가 새로 생기는 세포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해마의 세포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제 치매가 오게 되는 거죠. 원래 치매라는 말은 대부분의 의학 용어가 옛날에 구한말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구한말 때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치매라는 말은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말입니다. 노막날치, 노막날매. 근데 영어로는 디멘치아라고 불러요. 디멘치아는 D자는 없어진다 할 때 D자고 멘치아라는 거는 정신, 멘탈이라 그러잖아요. 멘탈 붕괴된다 그럴 때 그 멘탈에서 나오는 말이 멘티아라는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정신이 없어지는 병이란 뜻이죠. 치매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치매라는 것도 노막날 치매니, 노막날 매, 노막날 치니까 정신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디멘치아. 그래서 옛날에 그 여기 젊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알겠지만 해리포터라는 외국 영화를 보면 거기에 디멘터라는 그 괴물 같은 존재들이 나와요. 나와가지고 잘못하면 걔네들이 영혼을 이렇게 쭉 뽑아가는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영혼을 뽑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이름을 디멘터라고 불러요. 정신을 뽑아가는 애들이라고. 여기서 나온 말이 이제 디멘치아라고 그러고 한국말로는 치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치매 그러면은 너무 좀 듣기가 안 좋으니까 병원에서는 주요인지장애 또는 주요신경인지장애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병원 가면 신경인지 기능 검사한다고 얘기하고 그거 돈 내라고 그러죠. 치매 검사한다는 얘기예요. 치매는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정도에 비해서 뇌 기능이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일상생활을 못하는 수준을 치매라고 합니다. 이건 교과서적인 거예요. 저 의대 다닐 때 처음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면 해부학을 시작을 하거든. 해부학은 온몸에 있는 뼈, 근육 이거를 다 외우는데 외울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농담 삼아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소방호수 틀어놓고 물 마시는 것 같다고. 소방호수 팍 틀어놓고 그거 계속 마시고 있는 게 이제 의대생 1학년 때 공부하는 건데 그때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나 아무리 해도 외워지지가 않아. 나 아무래도 정신지체 같아. 라고 자기 본인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이 치매를 공부를 했으니까 제가 고쳐줬죠. 야, 정신지체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안 좋은 애들이고 너는 원래 머리가 좋아서 대학교까지 왔는데 지금 안 되는 거니까 너는 치매에 가깝다.
라고 그 20살짜리 친구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치매는 원래 기능은 좋았지만 어떤 이유든 머리를 다치건 노화건 뭐 술을 먹어서건 뇌 기능이 떨어지면 그게 치매가 되는 겁니다. 뉴욕에 있는 한 화가가 자기 자화상을 쭉 그렸었어요. 근데 96년부터 쭉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치매가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2000년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자기 얼굴을 자기가 그린 건데 이 사람은 전문 화가예요. 전문 화가인데 자기 얼굴을 막판에는 제대로 그리지도 못했죠. 그래서 치매라는 건 자기 자신도 알아보지 못하는 병이구나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 치매는 굉장히 많아요. 2060년이 되면 300만 명이 넘는 데입니다. 지금 이제 거의 21년 80만 명이 넘어서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보건학적으로 나라에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10집 중에 한 집은 치매 환자가 있는 거예요. 10집 중에 한 집. 근데 이제 연세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몸은 더 건강해지는데 뇌세포는 제가 뇌에서 하는 말이 몸은 약 먹으면 건강해지는데 머리 나이는 민증 따라가거든요. 신경 나이는 민증 따라가서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치매가 될 때가 되면 치매가 와요. 그게 나라에서도 돈이 먼저 들어가죠. 장성은 어떨까요? 장성은 보니까 인구 비율이 지금 60세 이상 어르신들 계시고 제가 쭉 봤더니 60대 이상만 해도 벌써 30%가 넘어가네요. 세계에서 어떻게 구분을 하냐 하면 고령 사회 그러면은 노인 인구가 14%가 넘어가면 고령 사회라 그러고 초고령 사회는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그래요. 그러면 장성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고도 넉넉하게 지금 받고 더블로 가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이미 많은 지자체가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진작에 그렇게 됐고요. 저희도 이제 다 저렇게 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전라남도 광역센터에서 이제 그 연보에 올린 자료들을 봐도 이제 등록률도 굉장히 좋은데 치매 유병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그 치매지원센터 선생님들 잠깐 뵀는데 고생들 아마 엄청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보통 정신복지센터하고 그 치매지원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고생들 많이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박봉에 몸을 갈아서 일을 하는 자리다 보니까 일 많이 하니까 군수님 가끔가다 초코파이라도 하나씩 좀 사다가 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한 자리고요. 이분들이 사실은 어르신들이 정말 아픈 어른들한테 저 말이라도 한 번 더 해주고 같이 얘기라도 좀 해주고 쉽게 말하면 놀아주잖아요. 이게 본인 부모님들하고는 그렇게 못 놀아줄 거예요. 아마 치매지원센터에 계시는 분들도. 저도 제가 진료를 하고 상담을 하면 어머니들이 저한테 그러게 아유 선생님 엄마는 좋겠어. 얘기도 잘해주고 치료도 잘해주고 뭐 그럴 거니까. 그러면 저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희 엄마랑은 얘기 안 해요. 우리 엄마는 접수를 안 해서 병원에 접수하면 내가 잘 봐드릴 텐데 우리 엄마는 본인이 이제 의학 박사시라 정말 의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는 게 많으셔서 아들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진찰 안 하거든요. 아마 치매지원센터에 계시는 분들도 본인 엄마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동네 어르신들하고 보내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장성 같은 경우는 이제 심내혈관 센터가 설립이 돼서 이제 지금 초기 돈 들어왔나요, 군수님? 그죠? 이게 이제 용역되고 나면은 이제 도시하고도 가까운데 저까지 되면 이제 건강 더해질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실버, 이 노란색이 사실은 실버의 의미가 또 있어서 연세 드신 분들을 시니어 컬러가 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장성 자체가 살기 좋은 도시,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 잡는 그 기본 작업들이 다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오 이런 도시가 있었네라는 죄송합니다. 이 서울 놈들이 서울 촌놈이라고 이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로 더 발전하고 있을 거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노르웨이에 가면 노르웨이 치매센터가 지붕이 다 이렇게 노랗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여기 치매센터
치매 안심센터 직원분들이 노르웨이 어디 현장 순시라도 좀 갔다 오셨나 부럽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도시 전체가 노랗더만요. 학생들 교복은 왜 노란색이 아닌지 교육청하고도 좀 협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노란색이면 유치원 학생들하고 좀 구분이 안 되긴 하겠지만 노란색의 그 시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근데 치매가 되면요, 아기가 다시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른들이 보면 왜 태어나면 다른 점은 있습니다. 왜 태어나서 누워만 있다가 고개 들면 온 식구가 박수 치잖아요. 그러다고 못 걷다가 일어나서 한 걸음 뛰면 온 식구가 박수 치고 좋아하죠. 아기 때, 갓난 아기 때. 근데 나이 먹어서 내 힘으로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온다고 박수 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연세가 드셔서 7순이 넘어가고 8순이 넘어가면 그 능력이 다시 조금씩 거꾸로 클 때하고 비교해서 거꾸로 조금씩 떨어져서 누워있던 아기가 걷고 뛰고 날아다니다가 나중에 다시 걷다가 못 걷다가 누워있다가 자리 보존하는, 이게 결국 자랄 때가 거꾸로 가는 게 치매로 가는 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이 중에도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분이 있는데 마음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접 손을 드시진 말고 친구 이름이 잘 생각 안 날 때가 있다. 종종 있죠. 저도 가끔 전화번호에는 다 저장이 돼 있으니까 누구누구 이름이라고 뜨는데 제 중학교 동창이었는데 제가 못 알아본 적이 있어요. 이름이. 아마 어르신들도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가족들 이름까지 잊어버린 적이 있으세요? 가족들. 먼 가족이야 잊어버릴 수 있지. 그죠? 엄마들 보니까 둘째 아들이랑 딸 외손주 이름은 잘 까먹는데 맞손주 이름은 잘 안 까먹던데. 맞손주 이름 까먹으신 적 있으세요? 없죠. 맞손주 이름까지 까먹었으면 그건 치매예요. 근데 이제 먼 친구들 이름 까먹는 거 정도는 있을 수 있죠. 물건 둔 곳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자, 나갔다 들어오면서 대파 요새 조금 다시 조금 싸졌죠. 한참 올랐다가 대파 사들고 들어왔는데 그 대청마루 어디다 놨는지 까먹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치매가 아닌데 대파 사온 거조차 까먹어. 사온 일조차 까먹으면 그거는 치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건을 사러 가서 몇 개를 잊어버리고 올 수는 있어요. 계란하고 우유하고 뭐 쌀하고 아이스크림하고 사러 갔다가 그냥 아이스크림만 사가지고 집에 올 수는 있죠. 그런 아주머니들 많잖아요. 근데 마트 가가지고 여기 왜 왔지 하는 경우가 만약에 반복이 되면 그거는 치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뇌기능 테스트를 할 때 물어보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집중력을 물어봐요. 처음에 집중력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판단력을 물어봅니다. 판단력, 그리고 그 다음에 기억력을 물어보고 네 번째는 얼마나 손발을 잘 움직이는지, 운동 기능을 물어보고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게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지 또는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지. 이 지금 말한 것들이 기억력하고 포함해서 총 6가지인데 이 6가지가 뇌의 신경 인지 기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의대생 시험에도 요 6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이 6가지 기능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떨어지면 치매 진단을 내려요. 그래서 옛날에는 치매 그러면 기억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치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기억력은 아직 안 떨어졌는데 성질만 변한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기억력은 안 떨어졌는데 언어만 떨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저한테 지금 다니고 있는 67세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기억력도 멀쩡하고 집안일도 다 하는데 하나 틀린 게 이거 뭐냐고 물어보면 마스크잖아요. 연필. 그리고 이거 뭐냐고 물어보면 숟가락. 스마트폰 보여주고 이거 뭐냐고 물어보면 연필, 명찰 뭐 이렇게 단어를 몰라요. 이분도 치매인 거예요. 이분은 언어 기능만 떨어지는 치매인 거죠. 자,
지금부터는 요 10가지는 한번 나랑 또는 내 남편이랑 내 식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보세요. 여기서 증상이 몇 개 이상 있으면 치매를 의심하는 증상입니다. 어제 일어난 일을 기억 못한 적이 있다. 마음속으로 꼽아보세요. 늘 하던 일을 잘 못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이라든지 아니면 김치찌개 끓이는 거. 어머니들은 이제 김치찌개 끓이는 거. 그다음에 대화가 잘 안 된다. 이 엄마랑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대화가 잘 안 돼. 말이 좀 안 통해요. 자꾸 날짜를 틀려. 그리고 지금 어디 있는지를 자꾸 모른다. 판단을 잘 못한다. 그리고 마트에 가서 돈 계산을 잘 못해요. 100원짜리, 200원짜리 그거 칼 같았는데. 그리고 물건을 두는 자리를 자꾸 까먹는다. 그리고 성질이 자꾸 변한다. 이 아줌마 안 그랬는데 성질이 좀 너무 좀 달라진 것 같다. 아주 우울해졌던지 아니면 성질이 좀 괴팍해졌던지. 그리고 옛날에 그렇게 활발하던 사람이 잘 안 움직여. 자발성이 떨어진다 그러죠. 이런 분들도 치매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증상은 치매를 의심하는 증상이니까 본인이나 내 친구나 내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병원 뭐 동네 보건소 가서 치매지원센터에서 먼저 체크해 보고 거기서 보고서 느낌이 오면 큰 병원 가서 정밀 검사하라고 그래요. 정밀 검사하라고 그러니까 가서 정밀 검사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이런 병이 생기면 증상이 생기면 점차 떨어져요. 평균 기간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평균 기간이 3년에서 5년이면 자리 보존한다 그래요. 제가 이제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면 어른들 그러죠. 그럼 나 죽어야지 무슨 치매 진단을 받고 그래. 약도 안 먹을래. 나 그냥 죽을게. 근데 일부러 죽을 수는 없잖아요. 때 되면 저 위에서 저 위에 계신 분이 전화를 해야 내가 가지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물어보거든요. 위에서 오라고 전화 왔냐고. 근데 전화 안 왔는데 그럼 그때까지는 약 먹고 버텨야죠. 약을 먹는 이유는 자리 보존하는 게 3년에서 5년인데 약 안 먹으면 약을 먹으면 자리 보존하는 게 한 10년에서 15년으로 길어져요. 그러면 그 전에 전화 올 테니까 약을 먹는 이유는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뇌 기능이 더 떨어지지 않게 치매가 더 나빠지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젊어서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뇌세포를 검사를 해보면 나이 70에 치매가 진단받는 분들이 이미 한 50살, 40살쯤에 뇌에서는 병이 시작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검사를 안 해봐서 그렇지 MRI 말고 뇌에 그 검버섯처럼 얼굴에 검버섯이 잡히잖아요. 근데 뇌세포 안에도 검버섯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찍는 사진이 있어요. 전대에도 있고 조대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는데 그걸 찍어보면 아마 저도 보통 40 넘으면 그게 생긴다니까 아마 저도 찍어보면 안 찍어봐서 그렇지 그 검버섯이 머리 안에 생겨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나이 먹으면 치매가 생길 수가 있죠. 처음에는 초기에는 그냥 기억력만 약간 떨어져요. 그리고 깜빡 길만 조금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중기가 되면 사람을 못 알아보고 사람한테 신경질을 내요. 보통 이걸 문제 심리 행동이라 그러는데 며느리한테 이제 의심증이 생기죠. 며느리만 왔다 가면 내 돈이 없어진다고. 그리고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바람이 난 것 같다고 의처증이 생기죠. 그 남편 95세인데 95세에 바람 나서 여자가 생겼으면 그거는 은총받을 일일 수도 있는데 이런 의처증, 의부증이 치매 걸린 분들한테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건 중기예요. 치매 중기가 시작이 된 거고 마지막에 말기가 되면 이제 뇌 기능이 다 떨어지니까 대소변도 못 가리는 수준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쯤이면 24시간 간병인이 붙어 있어야 돼요. 나라에서 왜 혜택 줄 때 그 요양보호사분을 뭐 2시간짜리, 3시간짜리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지나면 그 진단서나 이런 걸 쓸 때도 이분이 혼자서 8시간은 혼자 있을 수 있느냐, 아니면 2시간은 혼자 있을 수 있느냐, 아니면 반나절은 혼자 있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다 기준 나라에서 해주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집안 입장에서는 그 어르신이 단 1시간이라도 혼자 있을 수가 있는 시간이 있어야 가족도 좀 한숨 돌리고 나라 돈이 조금이라도 덜 드는 거예요. 치매가 걸린 것 자체는 식구들 입장에선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력이 좀 떨어지면 그냥 조용히 계시면 되니까. 그런 분들 많죠. 치매 걸렸는데 착한 치매들 있으세요. 그냥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루 종일 같은 자리에서 조용히 TV만 보고 계시다가 밥 주면 먹는 어르신들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행동이 좀 더러워지는 분들이 계세요. 때리고 꼬집고 욕하고 물건 부수고, 그리고 간병인이던 그 며느리던 자꾸 욕하고, 그리고 심하게 막 우울증 생기고, 이것 때문에 집에서 못 모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치매가 그냥 노인성 치매만 있는 게 아니라 혈관성 치매도 있고 정신병이 생기는 치매도 있어요. 그래서 치매의 원인이 한 70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는 치료만 일찍 하면 100% 낫는 치매도 있습니다. 보통 10%는 100% 완치가 가능한 치매라고 얘기를 하고 60% 정도는 100% 낫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치료하고 약을 먹으면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되고 30%는 약을 먹으면 브레이크가 잡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 중에 저한테 병원 와가지고 치매 진단을 받으면 나 죽어버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들이 서울에 있다고 서울에 불러올려서 전달을 했는데 충청도 어르신이 나는 그 진임에 나오면 죽어버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죽을 이유가 없는 게 브레이크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식들 입장에선 부모님 아픈 거는 스트레스 안 받는다. 기계가 오래됐는데 고장나는 게 당연하지. 근데 왜 스트레스 받냐 하면 부모가 치료 안 받겠다고 고집 부리고 하란 대로도 안 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면 그게 더 속상하다. 그래서 어르신들 가시기 전에 꼭 한 말씀 하거든요. 그냥 자식들 하잔 대로 하세요. 그게 자식들이 좀 그냥 편하다고. 안 아플 수는 없으니까. 안 아프면 제일 좋죠. 근데 뭐 안 아픈 사람 뭐 한두 몇 명 안 되니까. 제일 흔한 건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노인성 치매. 그 다음이 루이 소체 치매. 설명드릴게요. 전축뒤엽 치매, 파킨슨 치매. 파킨슨병도 되게 많잖아요. 파킨슨 치매. 그리고 혈관성 치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옛날 레이건 대통령, 뭐 처칠, 엘리자베스 여왕 이런 사람들이 다 막판에는 이분이 이 당시에는 나이에 비해서 장수를 하신 분들이거든요. 다 이분들이 다 말년에는 치매 때문에 고생하다가 사망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로빈 윌리엄스라는 배우를 알 텐데 이분도 막판에는 루이 소체 치매라는 걸로 치매가 있어서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완치가 가능한 치매들은 이럴 때 생긴 치매들이에요. 비타민 B 보통 종합 비타민 보면 비타민 B 들어가 있잖아요. 비타민 B가 모자르게 되면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빈혈도 생기고 이럴 때 근데 이거는 그거 비타민을 공급만 해주면 좋아지죠.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병원 가면 풀만 먹지 말고 고기 좀 드세요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저 비타민 B12, 비타민 B가 주로 고기에 들어있거든요. 뭐 내장탕이나 이런데. 그래서 고기도 좀 드시라고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 뇌에 출혈이 있거나 뇌종양이 있거나 또는 뇌에 물이 차는 증상도 그거 치료만 하면 치매는 많이 좋아집니다. 또 완벽하게 좋아지는 건 우울증 때문에 가성 치매가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치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우울증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완전히 좋아지죠. 자, 그러면 치매 진단으로 진료를 받고 나면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 치매는 아니고 가벼울 경자 경도인지 치매예요 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치매 바로 전이에요. 머리 기억력이 떨어져는 있는데 아직 치매는 아닌 거죠. 근데 이것도 기억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언어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행동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디가 떨어지느냐에 따라 다르죠. 근데 기억력이 떨어진 경도인지 장애는 병원에 계속 다녀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치매 진단은 아니지만 그리고 치매약은 안 먹지만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분들은 10명에 1.5명, 즉 100명 중에 15명 정도는 내년도에 1년 후에 검사를 해보면 치매 초기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도인지장애 진단이 내려져 있는 분들은 여기 치매 안심센터나 또는 동네 병원에서도 내년 이맘때까지 몇 개월에 한 번씩 연락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체크하자 그러고. 왜냐하면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으면 치매 초기 때 먹는 약을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르신들 동네 치매 안심센터나 보건소나 이런 데서 연락하면 귀찮아하지 마시고 들리셔서 하라는 거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냥도 생겨요. 바쁜 사람들한테 많이 생깁니다. 건망증이라는 것 자체는. 특히 워킹맘들 젊을 때 남편 밥 해주고 애들 다 학원 감시도 해야지, 애들 밥도 해줘야 되지, 와서 군청 출근해가지고 팀장님 눈치도 봐야지 하는 분들은 건망증이 무지 많아요. 그죠? 마트 가가지고도 내가 여기 왜 왔게 하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 경도인지장애는 아니에요. 바빠서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반복이 되고 나이가 많아지면 치매 검사를 해야 됩니다. 병원 와서 검사를 하면 이런 종류의 결과지를 보여주고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자, 음식 가려 먹고 운동 잘하고 술 담배 끊으시고 기억력 훈련 늘 하세요. 내년 이맘때쯤 검사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치매는 왜 노인성 치매면 노인성 치매지 왜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알츠하이머 박사가 이름을 붙여놔서 그래요. 이 사람이 1907년이니까 이때는 어떨 때냐면 비엔나 오스트리아 왕국이 있을 때예요. 그때가 오스트리아 제국이라면 헝가리 뭐 이런 데까지 다 한 나라였던 때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의학 발전이 굉장히 많았던 동네인데, 이때는 의사들이 취미라기보다 유행이, 환자가 돈이 없으면 의사가 그 환자한테 돈을 내주고 치료를 하고 대신에 환자가 죽으면 환자 머리나 이런 조직이나 이런 그거를 의사가 해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대요.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라는 독일의 의사가 환자를 하나를 봤는데, 할머니도 아니에요. 51세 환자인데, 뭐 아시겠지만 1900년대 초기니까 지금부터 백몇십 년 전이니까 50살이면 노인이에요. 입원을 했는데 자꾸 헛소리하고 기억력도 못하고, 그래서 이분이 또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데 알츠하이머 박사가 재혼을 했는데 이 재혼이 어디 부잣집 과부한테 장가를 간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아. 그래서 이분 치료비를 본인이 다 내고 이분의 뇌를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검사를 한 거예요. 봤더니 머리 안에 이런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 검버섯 붙듯이 이렇게 엉켜가지고 현미경으로 봤더니 검버섯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뇌세포 사이에. 그래서 이거를 논문을 써놨죠. 그래서 나중에 후배 의사들이 보고 이런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다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부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비슷한 병이 되게 많아요. 파킨슨병도 파킨슨 박사가 붙인 이름이 병이라서 파킨슨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왜 지능지체 있는 친구들을 다운 증후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것도 런던의 위생국장이 존 랭던 다운 박사였거든요. 그분들이 그런 친구들만 모아서 고아원을 하나 만들었어서 그런 아이들을 다운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게 그 다운 박사 때문인 거예요. 알츠하이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루이 소체 치매라는 건 뭘까요? 치매 클리닉에 안 와요. 이분들은 어디에 오냐면 그냥 정신과에 와요. 우리 어머니가 60인데 갑자기 헛게 보인다 그러고 환청이 들린다 그러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누가 왔다 그러고 자꾸 헛소리를 해요라고 병원에 데리고 옵니다. 정신병 걸린 거 아니냐고. 이런 분들을 조사를 해보면, 근데 그 나이 때는 정신병이 생기는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때 생기는 것들이 치매인데 기억력이 떨어지기 전에 정신병 증상이 먼저 생기는 치매가 있어요. 그게 루이 소체 치매라는 거죠. 이때는 밤에 막
목류병하고 밤에 막 중얼중얼거리는 그 잠꼬대를 많이 하고 자다가 누가 와서 나 데리러 왔대요. 그럼 막 옛날 같으면 저승사자가 데리러 왔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뭐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되게 착한 할머니인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밤만 되면 와서 그냥 저 발치에 앉았다가 새벽녘에 간대요. 무섭죠. 얘기만 들으면. 이분은 지금 치매약을 드시고 계세요. 피해망상이 많이 생겨서 심해진 분들은 막 며느리 또는 딸 의심하고 막 무섭다 그러고 막 오지 말라 그러고 문 걸어 잠그고 이러는 치매도 있습니다. 전축두엽 치매는 요 앞통수가 물이 빠지는 거예요. 머리 앞에. 머리 앞이 혈관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제일 늦게 물길이 닿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으면서 그 제일 먼저 이렇게 뇌가 위축이 되는 쪼그라드는 곳인데 거기 기능이 떨어지면 언어 기능도 떨어지지만 성질이 조절이 안 돼요. 이게 옛날에 어른들 저놈 참 머리 좋다, 머리 좋게 생겼다 하면 이게 앞통 이마 크고 머리가 관대 머리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머리 좋다는 얘기 했잖아요. 앞통수가 이 이마 뒤쪽이 전두엽인데 그쪽에서 하는 건 성질을 컨트롤하는 기능을 해요. 마음 컨트롤. 자, 그래서 거기가 망가지면 행동 조절이 안 되고 화 조절이 안 됩니다. 그 착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민해지고 신경질이 많아져요. 그리고 단어만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거는 뇌에서 언어를 끄집어내는 그 세포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축두엽 치매 중에는 언어형 치매가 있고 행동형 치매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진단을 어떻게 할까요? 진단은 크게 3단계로 합니다. 선별검사. 선별검사는 치매 안심센터에서들 많이 하죠.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병원에서도 가정의학과나 내과에서도 많이 해요. 간단하게 뭐 테스트하는 도구가 있죠. 그걸로 테스트를 해서 끼가 보인다. 끼가 보인다고 하면 이제 진단 검사를 합니다. 진단 검사가 이제 정밀 검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때 뇌 사진을 찍고 신경 인지 기능 검사를 하고 일상생활을 잘 하는지 하나하나 이제 다 캐묻죠. 그것들을 다 조사를 하고 간별 검사를 더 자세하게 피 검사도 하고 뭐 필요하면은 이 척춘물도 좀 빼고 머리 사진도 MRI 가지고 모자르면 페트 사진이라 그래서 그 칼라로 나오는 뇌 사진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검사를 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간별 진단까지 합니다. 치매 진단을 확실히 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왜 치매 중에는 100% 낫는 치매도 있고 안 낫는 치매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그거 진단에 따라서 쓰는 약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사진 검사까지 다 하는 겁니다. 뇌 사진은요. 어른들 그냥 찍으면 이렇게 희끗희끗한 부분이 많이 보여요. 이거는 뇌혈관이 끄트머리 가다가 끄트머리에 모세 혈관들이 터진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풍이 온 건 아니고 그래서 신경외과나 이런 데 가면 아예 어르신 젊어서 풍기가 좀 지나간 자리가 있네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뇌사진인 거예요. 지금은 풍이 없어. 근데 젊어서 풍이 지나간 자리들이 저렇게 있죠. 죽은 자리가 만약에 중요한 자리, 예를 들어서 말을 다스리는 자리면 말을 못하는 거고 그 자리가 손을 움직이는 자리면 손을 못 움직이는데 다행히 그 자리는 피해간 것들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 중에도 뭐 20살짜리 뭐 15살짜리도 사진을 찍어보면 그냥 정상 범위 안에서 이렇게 희끗희끗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해마라는 데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해마라는 데를 이렇게 옆으로 찍어서 보면 거기가 조그맣게 쪼그라져 있는 경우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뇌세포 중에서 해마가 쪼그라들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치매약을 먹어야겠구나라는 거를 하고요. 경도인지 장애 진단이 떨어져도 MRI에서 해마가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으면 지금은 경도인지 장애지만 뇌사진상으로는 이미 치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그분하고 얘기해서 그게 이제 보통 그러면 이제 선별 치매 안심센터에서 MMSE 간이 정신 상태 검사 점수가 한 25점, 26점 정도 받아가지고 정밀 검사를 하러 오세요. 그러면 정밀 검사해도 경도인지 장애로 나오죠. 근데
MRI나 페트 사진에선 조금 더 진행된 걸로 나온다. 그러면 본인하고 의논합니다. 기억력은 경도인지 장애인데 머리는 치매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치매약을 좀 먼저 먹기 시작하자고. 그렇게 해서 약을 먼저 먹기 시작하는 어르신들도 꽤 있어요. 특히 아까 제가 머리 사진, 칼라 사진을 찍는다 그랬는데 그거는 MRI는 뭘 보냐 하면 머리가 얼마나 쪼그라들어 있는지 또는 혈관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건데 이 칼라 사진은 제가 뇌세포가 세포 사이에 그 검버섯처럼 나쁜 단백질이 쌓이는 거를 찍어주는 사진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노인성 치매가 많이 오느냐, 그거는 그 언제 올 거냐, 이미 와 있느냐를 체크하는 검사입니다. 이거는 정말 아리까리하고 필요할 때만 해요. 왜냐하면 이건 나라에서 아직 보험을 안 해주니까. 군수님 아직 나라에서 보험 안 해준대요. 언젠간 해주셔야 돼요. 요걸 하면 미리 지금 당장은 치매가 아니어도 나중에 뇌는 이미 치매로 넘어간 분들을 체크하는 검사가 지금 대학병원에서는 하고 있어요. 이 전대조대에도 다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치매는 신경과, 정신과, 신경외과 이런 데서 다 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치매 클리닉이나 기억력 클리닉에 오면 기억력 떨어졌다고 이렇게 건망증 생겼다고 오는 분들 중에 치매 진단 받는 분들은 10명 중에 한 4명, 5명 정도인 것 같아요. 나머지 5명은 화병인게나 우울증인 경우가 많아요. 건망증이라고는 왔는데 사실은 우울증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질 때 치매 검사를 하면 거기 의사나 또는 치매 안심센터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대로 확인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치매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으러 갈까요? 생각 한 번도 저한테 오시는 분들 보면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치매 진단을 받으면 나는 뭘 할까? 혹시 센터장님 생각해 보셨나요, 소장님? 생각 안 해보셨죠? 팀장님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치매 진단 받으면 뭐 하실 거예요? 젊은 학생, 우리 저기 미녀 학생 하는 분 있네. 서로 뒤를 돌아보네. 자, 여기 요 줄. 치매 진단을 받으면 뭐 하겠어요? 응? 뭐 하겠다고? 모르겠어요. 지금 몇 살이죠? 네, 모를 것 같아. 아직 몰라도 되는데 18살이면 치매 오기에는 좀 많이 남았죠. 어르신들 혹시 내가 치매 걸리면은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없죠. 주로 의사들이랑 그 얘기를 합니다. 의사들이랑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치매 걸리면 뭐가 있나요? 몸 아픈 거랑 똑같아요. 당뇨 걸리면 당뇨약 먹잖아요. 고혈압 걸리면 고혈압약 먹고 암 걸리면 수술하고 항암제 먹잖아요. 치매도 똑같습니다. 치매 걸리면 그냥 치매약 먹고 치매 안심센터 다니고 자식들이 하잔 대로 하는 거 그게 맞아요. 자, 약은 전 세계에 4종류밖에 없어요. 왜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왜 백신 맞으면 아플 때 타이레놀 먹으라 그랬더니 나라에서 지금 타이레놀이 다 동인하고 있다며요. 근데 사실은 타이레놀이랑 똑같은 약들이 무지 많거든요. 마치 라면도 삼양라면 있고 신라면 있고 무슨 라면들 다양하게 다 있는 거 모양 타이레놀이랑 똑같은 성분이 약이 수십 개인데 굳이 타이레놀이라고 발표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 타이레놀만 사 먹는 거예요, 지금. 치매약도 그래요. 종류는 딱 4가지밖에 없는데 만드는 회사는 수백 개예요. 그러니까 딱 4가지. 어떤 약이냐 하면 우리가 당일치기 공부할 때 왜 내일 시험 봐야 되면 오늘 밤새 공부해가지고 눈에 발라가지고 공부하잖아요. 제가 의대생 시절에 외워가지고 시험 외우는 거 많으면 이해할 틈이 없어요. 그냥 막 외우면 왜 우리 농담삼아 눈에 바른다 그러잖아요. 눈에 바른다고. 시험 공부할 때 외우는 거 잔뜩 해놓고 혹시 눈을 감으면 그거 잊어버릴까봐 외워가지고 새벽녘에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눈도 잘 안 감어.
그래놓고 시험 시작하면 얼른 써놓고는 또 까먹어 버리죠. 그런 기억이 실제로 휘발성 기억이라고 있거든요. 한 10분만 지속이 되는. 자, 그럴 때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호르몬이 있어요. 그걸 올려주는 약들이 이 인지기능 개선제라는 치매 약들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거 먹는다고 시험 잘 보는 건 아니에요. 시험 잘 보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약들이 세 종류가 있고, 또 하나 메만틴이라는 거는 휴대폰 오래되면 자꾸 뜨거워지잖아요. 그 뜨거워진 휴대폰을 좀 이렇게 식혀주는 기능, 그런 약이 또 있어요. 그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신경 호르몬, 한 가지는 신경을 좀 쿨링 시켜주는 약. 이런 네 가지의 약이 치매약입니다. 나머지는 치매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기억력에 보조가 되는, 도움이 되는 약들이지, 뭐 하니까 치매 예방이 되더라. 요새 치매 예방약이라 그래서 순환 잘 되게 하는 약들은 다 웬만하면 하나씩 먹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치매를 직접 예방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 순환 좀 잘 되게 해주고 그 신경 호르몬들을 좀 원활하게 돌게 만들어 준다는 거지. 그거 자체가 치매를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건 아니라는 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정작 약을 먹다가도 치매가 중기로 넘어가면 누가 도둑질한다, 누가 이제 돈 집어간다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바람나서 나는 이제 이 집안에서 버림받았다고 자꾸 짐 싸요. 집이 거기 그 집밖에 없는데 자꾸 저녁만 되면 짐 싸놓는 데는 어른들이 또 꽤 있어요. 그러니까 다 보따리 싸놓고 어디 간다고, 자기 집에 간다고, 집이 없는데, 그리고 헛거 보고. 이런 분들한테는 그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봐보시죠. 목욕할 때 싸우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아요. 남편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만약에 치매가 있으면 가족들이 이제 목욕을 시켜주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다니시는 분 중에 이 고관대작 출신의 그 남편이 되게 잘 나가던 어디 장관 출신이신데 할머니가 치매가 오셨어요. 근데 치매가 오셔서 이제 막 대소변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간병인이 오긴 오는데, 근데 희한하게 거기는 며느리들이 3명인데 돌아가면서 와가지고 시엄마 목욕시켜주고 빨래 해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도 효부들이다. 요새 그런 며느리들 별로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시아버지가 며느리 올 때마다 5만 원, 10만 원씩 주더라고요. 그럼 가지. 없던 효심도, 원래 돈에 마음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없던 효심도 생기는 거니까. 근데 모든 집이 그럴 수는 없으니까. 목욕을 시킬 때는요,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목욕을 시켜야 돼요. 왜 애기들 목욕시킬 때도 그렇잖아요. 애기들 목욕시킬 때도 그냥 억지로 애 때려가면서 목욕시키는 엄마도 있지만, 뭐 찔려하는 엄마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애 때려가면서 목욕시키는 엄마도 있지만, 대개는 애 좀 이렇게 비유 맞춰줘가면서 기분 좋게 하면서 목욕시키잖아요. 어른들도 치매 노인을 목욕시킬 때는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목욕을 시켜줘야 되고, 집에 갈 때 어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복지관 갔다가 집에 간다 그러면 데리러 간 분이 걸어가잖아요. 안 온다고 그렇게 질질 끌고 유치원에서 애 집으로 데려갈 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요. 되게 그냥 조금 떨어져서 그 치매 노인이 가는 박자를 좀 맞춰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뭐 그 뭐라 그래, 소 이렇게 살살 몰고 갈 때처럼, 소 살살 몰고 갈 때처럼 끌고 가질 말고 방향을 살짝 그쪽으로 이렇게 유도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밤에 헛소리하는 치매가 있는 분들은 불을 100% 끄진 말고, 요새는 많이 안 쓰는데 왜 옛날에는 집에 미등, 자기 전에 수면등 많이 켜놓고 잤잖아요. 그런 약한 등을 좀 켜놓는 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긴 병에 장사 없다고 한 분이 집안에 치매가 있으면 식구들이 다 날카로워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고분하게 안 나오거든요. 목소리가 커져요. 근데 그러면 듣는 치매 노인들도 더 예민해진다니까 되도록이면 말을 좀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는 습관을 맞춰야 되고, 시간에 맞춰서 화장실을 가야 돼요. 먹는 것도 시간에 맞춰서 먹어야 됩니다. 왜 애기들
아기 때 왜 음식 조절 못하는 아기들이 있잖아요. 집에 과자 있으면 다 먹어버리고 짜분하는 강아지들처럼. 근데 치매 노인분들 중에 먹는 거 조절 못해서 짜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집에 있는 음식들이랑 음식 밥 먹는 시간 그리고 화장실 가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자랑 싸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맏딸들하고 굉장히 많이 싸우는데 특히 엄마들이 치매에 걸리면 아이들 키우면서 좋은 거는 다 맏아들한테만 해놓고는 나중에 정작 아파가지고는 큰딸한테 부양받잖아요. 희한하게 그런 집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딸은 돌보면서도 이렇게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많이 싸워요. 그리고 당사자도 어른들도 그 자식한테 화를 그렇게 많이 내요. 근데 사실은 어른들이 노인들이 치매 노인들이 보호자한테 화를 내는 건 본인이 불안하다는 뜻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개는 가족 중에 치매가 한 분이 생기면 가족 중에 한 분이 그거를 독박을 써요. 며느리나 딸 중에 한 명이 대개 독박을 쓰더라고요. 희한한 경우는 딸이 독박 썼는데 그 집에 맞손주가 큰딸, 그러니까 손주딸이지. 손주딸이 같이 자면서 그 독박을 쓰고 있는 집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있어요. 제 외래에는요. 노인은 치매로 병원 다니시고 그 며느리나 그 딸이나 그 남편이나 그 부인은 우울증으로 또는 불면증으로 약 먹고 다니는 세토 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두 분이 오셔가지고 동시에 2명 진료하는 거예요.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없던 우울증도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전 세계 치매 협회에서도 그 보호자 우울증이라는 말이 공식 명칭으로 있습니다. 치매에 대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교대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하시고요. 그 지역 사회에서는 좀 이렇게 치매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건축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집안의 입구 구조, 이 나이 먹으면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형외과 의사가 하는 말이 나이 먹으면 걸을 때 발목만 쓰지 말고 골반을 쓰래요. 그러니까 걸을 때 좀 이렇게 들어 올리라고. 근데 안 들어 올리고 조금만 걸으니까 자꾸 이런 게 걸리잖아요. 평지에서도 걸려서 넘어지거든요. 점점 이 발을 조금만 들으면. 근데 치매에 걸리면 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길거리나 집안에 들어가는 턱이나 이런 걸 다 없애줘야겠죠. 그런 걸 좀 예방하는 사업을 하는 곳도 있어요. 저 시카고나 핀란드나 덴마크에선 그런 사업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치매 안 걸리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혹시 지금까지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뭐 질문할 거. 온라인에 들어온 것도 없죠? 네, 네 말씀하십시오. 파킨슨이 다치면 아니고요. 파킨슨은 뇌세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특정 구역이 망가진 건데 그 하필이면 망가진 자리가 손발 움직이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은 왜 원숭이들한테 연필을 주워 놓으면 이렇게 잡고 연필을 글씨는 쓸 수 있는데 인간들처럼 예쁜 글씨 못 쓰거든요. 그거는 뇌세포 안에 그 예쁘게 글씨를 쓰게 만드는 뇌세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망가지는 게 파킨슨이에요. 그래서 파킨슨 걸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중에 손 떨리는 거잖아요. 이 미세한 행동 조정이 안 되고 행동이 느려집니다. 행동이 되게 느려지고 그 다음에 얼굴 표정이 없어지고 그런 증상이 파킨슨인데 이게 더 오래되면 바로 그 손발 다스리는 자리 바로 옆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해마예요. 기억력 다스리는데 거기까지 침범이 되면 치매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파킨슨 치매라고 부릅니다. 치매가 될 수는 있지만 다 치매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치매 안 걸리는 방법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혹시 이 중에 나는 여기 18살, 18세들 계시는데 이제 나이 충분히 먹었으니까 일찍 그냥 뇌를 늙게 해서 인생 빨리 종료 좀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 그냥 평상시에 자극받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뇌를 일찍 늙게 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자극을 받지 마세요. 이런 강의, 이거는 자꾸 뇌에 자극 가니까
이런 강의 같은 거 보시지도 말고요. 재밌는 토로토 방송, 그 토로토 음악 같은 거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치매가 예방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도 듣지 마세요. 그래야 뇌가 빨리 늙습니다. 음식도 따뜻한 음식은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은 뇌로 영향이 많이 가니까 마트에서 차가운 거 사가지고 바로 드세요. 그리고 혹시 이 중에서 저기 술, 담배 안 하시는 분들 계시죠? 특히 여성분들 특히 오늘 시작하세요. 지금 시작해야 치매가 빨리 옵니다. 화 안 내시고 웬만하면 화 안 내는 분들도 있는데 뇌를 빨리 늙게 만들려면 화를 자주 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화를 되도록이면 많이 내세요. 그래야 뇌가 많이 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이왕이면 몸은 시간이 돼서 망가지니까 그 전까지는 치매가 오지 말아야겠다. 쉽게 말하면 죽기 전까지는 치매가 오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지켜야겠습니다. 보통 제일 부러운 게 건강 체질 집안이 있어요. 나이 90 넘어서 100세 되던데도 몸 건강한 사람이 있거든요. 제 선배님 중에도 제 스승님이시죠. 지금 9순이 넘으셨는데 이분은 술도 말술이시고 담배도 많이 태시고 하여튼 하지 말라는 건 다 해요. 근데 뭐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몸은 되게 건강해요. 큰 병도 지금 혈압약도 안 먹어. 지금 그 연세에. 근데 그거 타고난 거잖아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지 뭐. 그건 내가 부러워한다고 어쩔 수가 없고요. 명절 때 설날이나 추석 때 집에 모이면 집안 분위기가 모여서 노래 부르고 그냥 소주병에다가 숟가락 꽂아서 노래 부르고 즐겁게 막 하하호호 웃고 헤어지는 집도 있고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헤어지는 집도 있어요. 그죠? 꼭 모이기만 하면 20년 전 싸울 얘기 꺼내가지고 다시 싸우고 헤어지는 집들도 있어요. 이것도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뭐 부러워해봐도 어쩔 수 없고요. 장수하는 것도 타고난 거라서. 그러면 이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에 신경을 써야죠. 조절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술입니다. 술. 외국에서 수많은 연구를 했어요. 수많은 연구. 결론은 바로 지난주에 마지막 새로운 연구가 하나 나왔는데 결론은 웬만하면 한 잔도 먹지 말아야 해요. 한 잔이라도 먹으면 뇌세포는 일찍 죽는답니다. 결론은. 근데 평균적으로는 그나마 좀 뇌세포가 조금 덜 망가지는 게 원 스탠다드 드링크에서 투 스탠다드 드링크. 이 정도는 뭐냐면 대충 도수를 맞춰서 계산을 해보면 맥주 한 잔 정도, 와인으로도 와인 한 잔 정도, 그리고 소주로도 소주 한 잔 정도. 양은 다 다르죠. 근데 그게 알코올 퍼센테이지는 다 다르니까 딱 그거 한 잔 정도는 그나마 좀 괜찮더라.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군수님 한 번 드시면 소주 한두 잔 말고는 안 드시죠? 네. 정직하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큰일 하시고 이렇게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되면 내 의지랑 상관없이 술도 많이 드셔야 되고 또 그걸 많이 먹어야 또 이렇게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술은 뇌 신경에는 아주 안 좋다라는 거. 나이 먹고 70대고 80대면 예비력이라는 게 떨어져서 어느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뇌세포 기억력이 더 빨리 떨어진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혈압을 잘 조절해야 돼요. 혈압을 조절 안 하면 치매나 우울증 생기는 비율이 2배 이상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른들 중에는 자기는 지금은 괜찮다고 치매가 끊었다는 분들 계세요. 근데 치매는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고혈압은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조절하는 거거든요. 본인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동네 단골 의사랑 의논해서 조절해야 된다는 거고요. 비만 조절을 좀 해야 됩니다. 중년기에 비만이 있으면 나이 먹어서 치매가 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몸무게보다 더 중요한 거는 허리둘레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년기에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들은 나이 먹어서 치매나 우울증이 많이 생긴다고요. 요새 BMI라 그래서 이제 신체 질량 지수 이렇게 체질량 지수를 재잖아요. 왜 우리 사우나 가도 이렇게 딱 잡고 재는 거 있잖아요. 인바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허리둘레래요. 얼마 전에 저희 연구팀에서도 그 삼성에 다니는 사람들 한 80만 명 그 몇 년짜리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제일 중요한 게 허리둘레더라고요. 허리둘레. 노인들은 그래서 살이 너무 빠져도 안 돼요. 허리둘레를 그럼 몇 센치로 해야 될까요? 저희가 조사를 쭉 해봤더니 아무리 두꺼워도 허리가 두꺼워도 34인치는 넘지 말아라. 여기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나이가 조금 들어가시는 분들 34인치 쉽게 넘어가거든요. 이거 아슬아슬합니다. 34인치가 넘어가면 남자랑 여자랑 좀 달라요. 남자랑 좀 여자랑 다른데 남자는 한 90cm, 여자는 한 80에서 85cm 정도가 넘어가면 더 위험하다 그러는데 대사증후군도 잘 생기고 그럴 때 치매나 우울증이 더 빨리 온다. 허리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우울증도요. 젊었을 때 우울증이 있었던 사람들은 치매가 더 빨리 옵니다. 근데 옛날에는 우울증 약을 먹으면 그러면 기억력이 더 떨어지지 않았나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옛날 약들은 그런 약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조사를 저희가 연구를 다 해봤더니 오히려 우울증 치료를 제때제때 한 분들이 기억력이 더 좋아지더라. 그래서 우울증이 있으면 오히려 우울증 약을 잘 먹고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치매 걸릴 가능성이 1.5배가 늘어나요. 당뇨병은 확실하게 치료해야 되고 당뇨가 혈관을 망가뜨리거든요. 온몸에. 그래서 뇌혈관까지 망가뜨리기 때문에 당뇨 치료를 해야 되고 비타민을 좀 드세요. 비타민은 특히 오메가3 같은 불포화 지방산, 종합 비타민. 아까 비타민 B가 없어지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건 종합 비타민 중에 있으니까 그것들을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음식이 문제입니다. 음식. 요새 아침 뉴스 보면 지중해 음식을 먹었더니 치매가 예방이 된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뭐 아침에 지중해 음식 올리브유 뿌려서 아보카도 먹고 출근하는 분 계신가요? 없죠. 그때 팀장님?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아침에 뭐 청국장 먹을 수도 있고 두부 지져서 뭐 새우 장국 끓여서 먹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연구들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결론은 그냥 기름기 좀 덜 먹고 과일하고 채소 많이 먹고 물 많이 먹고 짜지 않게 먹는 게 메인인데 그리고 너무 달지 않게 먹고 자 어떻게 한번 볼까요? 물을 충분히 먹으랍니다.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걸 먹으라는데 대표적인 게 콩기름이죠. 옥수수 기름이나 해바라기 씨 기름도 그렇고 요새는 까놀라유 많이 들어오잖아요. 까놀라유라는 게 그 중국에서 많이 쓰는 유채 기름이잖아요. 유채 기름. 그것들도 뭐 불포화 지방산이 다량 함유됐다 그러고 아연이 또 뇌 기능에 좋답니다. 아연 어디 많이 들어가 있냐면 무, 굴 이런 데 들어 있대요. 이것도 기능에는 좋아졌다 그러고 비타민은 뭐 그냥 야채 많이 먹으면 비타민들은 골고루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비타민 B 같은 경우는 육식을 좀 해야 돼요. 고기를 좀 먹어야 뇌 기능에 조금 더 좋으니까 어머니들 중에 특히 어머니들 중에 고기 잘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고기는 좀 챙겨 드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고 먹을 수 있는 양의 80% 정도만 드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새 복지관이나 치매 안심센터 오면 노래 부르기도 가르칠 거고 무슨 영탁이 노래도 같이 하시겠지만 이것저것 손 움직이는 거 많이 하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 것들이 치매 예방하고 머리를 사용하는 그 효과가 있으니까 특히 논문이 많이 나온 건 외국어 공부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된대요. 뇌 예방에는 서울대 내과 교수 중에 그 결핵 뭐 이런 거 감염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취미가 외국어 공부하는 거라 지금 8개 국어를 공부했대요. 서울대병원은 왜 종로랑 가까우니까 종로에 있는 어학원들 다니면서 뭐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꾸 뭐 공부를 책을 좀 보고 뭔가를 자꾸 외우려고 노력하고 이러는 게 뇌 예방을 한다는 거. 걷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은 신경 재생을 하고요. 실제 머리 사진을 찍어봐도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 걷는 걸 많이 한 사람들은 뇌 세포와 세포 사이의 연결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걷는 운동을 하고 나면
뇌 활동 자체가 당연하겠죠. 이게 순환이 잘 되니까 활동 자체가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루에 최소한 30분, 평균 한 1시간은 거의 매일 걸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달리기 하는 것처럼 빨리 걸을 필요는 없어요. 무릎도 안 좋으니까. 그렇지만 햇빛이 있으면 제일 좋죠. 햇빛이 있으면 비타민 D도 올라가니까 천천히 걷더라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걸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이 40대, 50대 남자들도요. 하루에 1시간을 걸으면 몸 컨디션이 30% 이상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현명한 부인들은 남편 40살짜리 남편 퇴근하면 저녁 먹고 자기 전에 테레비 리모컨 내려놓고 나가서 1시간 걷고 들어오게 시키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치매가 덜 생깁니다. 이제 어르신들은 그거 말고도 치매 안심센터 가면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걷기 외에 이제 낙상 방지 운동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눈 감고 서 있기, 그다음에 웨이트 트레이닝,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맞추기, 균형 맞추기, 그다음에 스트레칭, 이것들은 굉장히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낙상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유튜브에 보면 EBS 교육방송에서 만들어 놓은 치매 예방 운동 춤이 있어요. 그거 보고 따라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남자는 좀 근력 운동을 좀 해줘야 된대요. 근육이 나이 먹으면 줄잖아요. 요새 대중목욕탕 잘 안 가셨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대중목욕탕 갈 때 보면 할아버지들 뒤에서 보면 가관이 아니에요. 근육이 다 없어져가지고 엉덩이도 조그매지고 허벅지 근육도 다 없고. 근데 그러면 우울증이랑 치매가 더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걸어야 되는 이유, 앉았다 일어났다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근육을 키워줘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고 이걸 조정하고 사회 활동을 좀 많이 하면서 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결론으로 몸 컨디션을 치매는 신경이 망가지는 건데 이거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신경의 문제고요. 몸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 몸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몸 건강을 관리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선 정기 검진 해야죠. 먹는 거 잘 먹고 수분 섭취 잘하고 손을 많이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텃밭이라도 다 가꾸시는 분들은 손을 많이 쓰죠. 독립적으로 사는 건 아주 좋습니다. 친구를 자꾸 만나야 돼요. 통계를 내보면 친구 없는 어른들이 친구가 많은 사람보다 기억력이 더 점수가 낮아요. 그리고 자꾸 새로운 정보랑 패션에도 좀 신경을 쓰립니다. 계절 바뀌면 내 새 옷 산다고 그냥 옛날 입었던 거 똑같이 입지 말고 좀 멋도 좀 내보고 화장도 좀 해보고 머리도 좀 맨날 뽀글뽀글한 거 맨날 똑같은 거 머리도 약간 좀 바꿔보고, 그게 치매 예방 효과가 있대요. 그래야 내가 할 일은 좀 하고 일은 부탁도 좀 하고 그러면서 뇌 건강을 잘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치매에 걸려도 즐겁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치매에 걸리면 즐겁고 행복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로 어떨 때 불행하냐 하면 성질 변해가지고 집안 식구들끼리 싸움이 날 때, 한 사람이 독박 쓰는데 형제 간에 병원비나 이런 거 나눠내자 그러는데 다른 형제가 돈 안 낼 때, 그럴 때 싸우죠. 근데 당사자는 행복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재밌는 게요. 정신과 의사들끼리 세미나 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신과 의사들 중에도 조울증 진료하는 의사들끼리 모인 단체가 있어요. 거기는 가면 모이면 조울증 걸린 사람들 모양 모여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수다도 많이 떨고 술도 많이 먹고 항상 재밌어요. 시끄러워 거기는 그 사람들은. 근데 노인 치매 전문으로 보는 사람들끼리,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또 세미나 단체가 있잖아요. 거긴 가면 사람들끼리 서로 잘 웃어요. 서로 잘 웃고 그냥 좋은 얘기하고 맨날 그래요. 왜냐하면 나쁜 거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서로 좀 보고 배우는 게 있나 봐요. 진료를 주로 그쪽을 많이 하니까.
치매에 걸려도 즐겁고 행복한 거랑은 상관없습니다. 치매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어떻게 주변에서 잘 돌봐줄 수 있느냐. 다른 질병과 달리 이거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나라에서도 같이 돌보는 질환이니까 즐겁고 행복한 건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혹시 다 기회가 되면 다시 내려와서 다른 재미있는 얘기로 같이 뵙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고려대학교 교수 중에서 이광재 교수님이 계시죠? 네, 우리 창성이를 오셨었어요. 또 네. 강의를 하셨고 비타민 C와 열광자인데,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비타민 C도 우리가 사서 많이 먹어보고 네,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노인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억력입니다. 맞습니다. 그냥 금방 잊어먹는단 말입니다. 금방 하고 잊어먹고 그 잊음을 좀 고정시켜야 되겠는데 그런 거 아니 무엇이 없는 것인가? 그 저한테 다니시는 어르신 중에 이제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받고 그 고려대학교에 있는 그 행정대학 학장님 하시던 어르신인데 그분은 그래서 뭘 하시냐 하면 조그만한 수첩을 하나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들 거기다 자주 적고 아직까지 치매는 안 오셨는데 자꾸 적습니다. 자꾸 적어 놓으시고 그분은 또 이제 지금도 연세가 80이 다 되셨어도 이제 자그마한 강의들을 가끔씩 하시니까 자꾸 이렇게 내가 아는 거 잊어먹기 전에 사람들한테 자꾸 가리키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한테 말씀드릴 때도 메모지 좀 가지고 다니셔라.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그걸 잘하시는 분들이 기억력도 더 잘 유지가 되거든요. 약은 그냥 단골 의사들하고 의논해가지고 먹자는 거 먹으면 돼요. 근데 행동은 아까 제가 그냥 쓱 지나간 슬라이드 중에 승질 예민한 사람이 치매가 3배나 걸린대거든요. 그리고 게으른 사람도 치매가 걸리는 게 3배래요. 근데 적거나 이러는 것도 이게 내가 좀 마음이 좀 너그럽고 이게 좀 부지런해야 적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첩 조그만 거 하나. 요새 가벼운 수첩들 많으니까 뭐 좀 잘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으로도 적으시는데 굳이 그런 건 아니더라도 종이장. 전부 다 이 양반은 녹음을 다 했어요. 아유 큰일입니다. 네. 네, 저기 시간이 있으니까 질문 한 분 정도만 말씀을 더 받겠습니다. 젊은 친구들 중에 네 잠깐만요. 예, 예. 잘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어른들한테 잘생긴 얼굴 좀 보여주고. 네? 아니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질문 드릴 건 없었는데 이제 일어나서 해보니까 저희 할머니들도 굉장히 제 할머니도 지금 치매가 살짝 있으신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께서 이제 밖에 마당에다가 이렇게 테이블도 놔주시고 해서 밖에서 산책하시면서 이렇게 앉아서 생각하실 수 있게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셨는데 혹시 이런 시간들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실제로 그 간호대학 논문이나 또는 이렇게 그 농가대학 자연과학대 논문 중에 그런 그 조경을 해놓고 숲이나 이런 곳에서 산책을 하면서 산책을 하는 게 걷기도 하지만 그 나무 밑에서 나무와 대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마음 건강과 뇌 건강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주더라라는 연구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런 거 만드실 때 좀 도와달라 그러면 좀 도와드리세요. 예. 오늘 저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한창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